네, 권한대행입니다. 네, 권한대행님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 도정을 흔들림 없이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앞서 농정국장님까지 질문 답변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잘 이렇게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경남의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권한대행님?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제 노후화된 이 농업 생산 기반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와 확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경남뿐만이 아니라 전체 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우리 경남이 특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이. 이것에 대한 어떤 개선과 확충 또 요구가 농민들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은 좀 줄어들고 있고요. 이에 대한 가감한 예산 투자 해결책 생각하고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농정공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이제 관리 체계를 다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농어촌공사와 시군의 사무로 이게 분류가 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예산 투자는 이제 국비 확보가 핵심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 시군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농어촌공사라든지 시군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 도의 어떤 시급함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부각시키고 우선적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좀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적극 협의보다는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이 더 절실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농민들의 또 그런 또 심정도 헤아려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 농업 현장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경남은 어떤 준비와 어떤 대응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우리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후 변화에 따른 그 피해를 줄이거나 그것을 보충하는 이러한 부분, 그 다음에 변화에 적응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는 이런 측면에서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이게 병충해라든지 재해 등 이렇게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신품종이나 대체 작물들을 기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연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돌발적인 저온 피해들이 요즘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 재배 조건이라든지 환경들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가수 자연재해 경감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또 농작물 재해 복구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피해 농가에 대한 경영 안정을 위한 생계비 지원들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변화된 그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 새로운 그 아열대 기후에 대응한 작물 생산이라든지 신품종 개발 연구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적극적인 제안을 주신 부분이라 계속적으로 투자를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기후 위기 자체를 농업 분야에서 막을 수 있는, 좀 늦출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농업 분야에서 활용을 하거나 또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설 개선들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업 분야에 있어서도 최근에 이제 특히나 올해 고수온으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아마 이거 기후변화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위기관리 차원에서 지금 수온정보 제공 체계를 마련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또 양식수산물에 대한 재해보험 지원액도 좀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이제 조업 환경이라든지 그 양식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바다 목장이라든지 인공어초 시설 조성도 하고 있고 또 끊임없이 다양한 수상 종자들을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양식도 이렇게 그 육상도로 스마트 양식으로 그렇게 가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이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신품종, 그러니까 좀 난류성 그런 어종들을 양식할 수 있는 기술 개발도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네, 권한대행님, 기후 변화에 대비해서 우리 경남 농업 분야에 정말 다양하게 발빠르게 지금 그 해결 방안이나 아니면 그런 대응을 마련을 하고 있다. 이제 이 말씀을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사실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하고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달리 방법을 현장에서 찾을 수 없는 게 사실은 농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어떤 기후 위기에 우리 경남의 생명 산업이 먹거리 산업이 계속 유지되고 지켜내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이고 식량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실천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면서요. 이어서 이제 드릴 질문은 통상적으로 이제 마을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사업 할 수 있는 도내 진행 중인 어떤 마을 사업들이 여러 형태의 어떤 마을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역량 강화는 물론이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 단위에서의 움직임들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여러 마을 공동체 사업에 스며들어서 우리 도내 지역마다 마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도내 추진 중인 마을 사업 유형 어떤 것이 있고 또 예산 규모는 대략 얼마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을 사업들이 이제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분류를 학문적으로 할 때는 여러 가지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체에 따라서 또는 지역에 따라서 성격이나 목적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겠는데 실질적인 것은 이제 우리가 법령과 예산이 어떻게 지원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행안부에서 하는 이렇게 마을 기업 사업이라든지 정부와 마을 사업도 있고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어촌 체험 휴양 마을, 국토부에서 하는 도시 재생 뉴딜 사업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는 24개 형태의 사업이 있고 사업장은 현재 도내 전체적으로 168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업 규모는 전체적으로 좀 3조 2,800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네, 정부나 민간 주도 다양한 사업들이 있고요. 예산 규모도 사실은 우리 경남도도 3조 한 2,400억 정도 되니까 엄청난 예산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역량과 관심 정도 차이에 따라서 사업의 성격이나 형태가 많이 달라지기도 하죠. 권한대행님. 예. 자료 화면 6번을 띄워주시고요. 방금 권한대행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전체적으로는 우리 해양수산국이 67개 사업에 6,079억이고 농정국이 44개 사업에 2,363억 원, 도시교통국은 숫자로는 36개 사업입니다만은 예산 규모는 2조 4,088억 원을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실로 엄청난 금액인데 실제로 이 예산들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 저도 걱정이고요. 권한대행님도 걱정이시죠? 예, 주민주도로서 이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좀 개선해 보자는 것이 이제 마을 사업의 기본적인 정신인데 각 그 사업장마다의 처한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정신이 모든 사업장에서 다 온전히 실현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집행하고 있는 현장에서도 이게 과연 성공적으로 마을 사업을 완성시킬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경남의 마을 사업은 크게 이제 도시교통국과 농수산국 소관 마을 사업으로 도시와 농어촌으로 이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형과 농어촌의 마을 사업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권한대행님 생각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의 기본적인 이제 그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도시형 마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이 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 환경 개선이라든지 또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지역 문제 해결 이쪽이 이제 조금 강조가 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 농어촌 마을 사업들은 잘 아시다시피 이게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 활력 제고 주로 이제 소득을 높이는 이런 형태로 좀 치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사업 성격으로 보면 그렇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도시형은 젊은 사람 또는 적극적인 어떤 참여를 하는 그런 활동가들이 많이 계신 반면에 농촌 같은 경우에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그 인구 과소화 문제라든지 고령화로 인해서 이 주민주도 사업에 이 주도할 수 있는 주민 여건이 그렇게 썩 잘 갖춰지지 않다.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사업 내용적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제가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마을 사업, 농촌과 도시 어떤 마을 사업이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저는 그렇게 제가 질문을 받는다면 인력 인프라 차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중소도시에서 실행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이런 인력 인프라 구축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죠. 그리고 그것을 더 단단하게 촘촘하게 구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주민들이 먹고 사는 생업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하는 농어촌 사정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고요. 그들은 농업 활동하고 병행해서 그다음에 타 경제 활동도 수입으로 창출해야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농업 현장의 구조 속에서 다양한 마을 사업들을 주민들 스스로가 온전하게 수행하는 것을 기대한 것은 처음부터 이거는 좀 무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마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채워줘야 될 것인지 그 고민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다양한 마을 사업을 위해서 도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원센터,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규모는 우리 도내에 얼마나 되고 있는지 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중간 지원 조직은 이러한 주민들의 활동들을 지원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되고 있는데요. 우리 도 단위에는 우리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와 또 사회적 경제 통합 지원센터, 또 도시재생지원센터, 어촌 특화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 이제 사업별로 시군 사업들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시군은 각 시군마다 상황들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9개 시군에서 이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 또 4개 시군에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이게 대대적인 어떤 예산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 시군에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라든지 농촌 협약 지원센터 등 여러 가지 마을 사업들에 따라서 이 중간 지원 조직들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분류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권한 대행님께서 우리 마을 사업의 중간 지원 조직이 시군에 있는 것들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 7, 8분을 띄워주십시오. 이번에 저도 도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도내 마을 사업을 위한 중간 지원 조직을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곳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저도 자료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특히 이제 고성군은 보니까요, 자료 보니까 모범적으로 마을 사업을 중간 지원 조직, 도시재생 아니면은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그 안에 12명의 어떤 팀원들이 고성군의 마을 사업 준비나 진행 중인 마을에 지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관련 조례도 18개 시군에 전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중간 지원 조직 시군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8곳도 이제 설립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는 시군별로 보면은 80개 읍면에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장 분들도 8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실제 다 일종의 마을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촌 체험 휴양 마을로 지정받은 곳도 우리 도내에 127곳이 있고요. 여기도 사무장을 채용해서 채용한 곳은 99곳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무장을 채용을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곳은 64명한테 사무장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촌 체험 휴양 마을도 도내에 26곳이 있는데요. 22곳에 사무장을 채용하고 마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경남 곳곳에 한 350곳 되는 곳에 마을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무 인원은 자료에 보셨다시피 186명이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마을사업 아까 말씀드린 형태의 그런 마을사업들을 추진할 때 중간 마을사업 중간 지원 조직이 다 대략 합쳐보니까 한 250여 명 정도가 중심으로 마을 사업들을 진행하거나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남도 소속 협력 지원가 있죠? 우리 경남도에도요? 예, 도에서 우리 공동체 협력 지원가를 선발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50명 선발해서 하고 있고요. 이러면 경남 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있는 그 협력 지원가와 시군에 있는 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나 중간 지원 조직 간에 어떤 연계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중간 지원 조직도 있고, 또 이 도에서 양성하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시군에서 활동하는 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조금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쨌든 우리 공동체 협력 지원과하고 또 시군의 중간 지원 조직 활동가들이 서로 이렇게 잘 연계되도록 하는 이제 그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현재는 좀 초보적인 단계이긴 하지만 우리 도 단위에서 일단은 그 중간 지원 조직 협업 회의를 해가지고 각 상이한 분야별로도 서로 협력이 되면 또 시군에 갔을 때 그 분야별로 협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우리 도와 시군의 이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협력 회의를 해서 이분들이 이제 중간 지원 조직하고 서로 협업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주신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설문조사에 보면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자들의 어떤 설문조사에 의하면 95.1%가 시군과의 도와 시군과의 연계활동의 네트워크가 반드시 필요하다. 95%는 넘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마을 사업은 어찌 보면 사람과의 어떤 네트워크 시스템 이것이 잘 어떤 구축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하려면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도의 그 협력 지원가 50명 이분들을 완전히 그 역량 강화나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이분들이 마을 활동을 도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이 안에 우리 시군에 있는 중간 지원 조직들과 연계해서 중간 지원 조직들 팀원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고 또 마을에 있는 시군에 있는 중간 지원 조직은 그 지역의 마을 주민들을 주도적으로 좀 이렇게 마을 사업들을 해 나갈 수 있고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렇게 우리 사회혁신 추진단의 위탁을 받고 있는 협력 지원가죠. 우리 도는 이분들이 어찌 보면 시간은 월 56시간으로 제한을 받고요. 급여는 한 달에 66만 원으로 제한을 받는 걸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우리 시군에서 그 활동 영역은 조금 다르긴 하나 시군에서 있는 체험 그 휴양마을이나 사무장 이분들은 180만 정도의 기본 급여를 받고 있거든요. 이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체계가 조금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가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제안하시듯이 도는 시군 중간 지원센터를 지원을 하고 시군의 중간 지원센터들이 각 마을의 활동가들을 지원하고 마을 사업을 지원하는 이런 이제 총괄적인 체계가 갖춰지면 가장 이상적이겠는데 현재 이제 상황이 그러지 못하니 도에서 직접 현장에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제 지원하는 이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공동체 협력 지원가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발적인 참여나 자원봉사의 기본한 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최소한의 이제 활동비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고 또 중간 지원 조직은 이제 전문적으로 또 직업적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금 월급을 받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조적으로 좀 다르긴 하나 우리 도의 그 협력 지원가들이 제대로 전문가답게 양성을 시키고 이런 분들이 역량 강화를 하려면 현실적인 어떤 수단 개선 이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싶고요. 그리고 전문가다운 역량 강화를 위한 심화 교육 예산도 좀 꼭 반영해 주셔서 경남 마을 협력 지원가들의 어떤 기틀이 마련될 수 있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전국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통합적인 어떤 이제 체계적인 체계가 갖춰지면 좋겠는데 그 전 단계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어찌됐든 우리 경남 소속 협력 지원가와 시군에 있는 지원센터, 중간 지원 조직, 마을 그 활동 가운데 처음 시작부터 어찌 보면
연계될 수 있는 체계도 처음부터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시너지 효과도 못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싶고요. 어찌되었든 이렇게 소중한 마을 활동가들이 이렇게 양성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마을사업 운영에 대한 다양한 교육도 받고 이런 의욕에 넘치는 분들이 저는 지치지 않도록 도화시군의 마을 활동가들이 좀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경남 그 마을사업 인력 인프라 구축을 좀 권한대행님께서 좀 책임지고 좀 갖춰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시군과의 연계되는 시군 조직들은 좀 통합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좀 권장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권한대행님은 생각도 말씀을 주셨지만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에 대한 답변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전체적인 방향은 뭐 도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부분대로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그 각 지역의 시군의 그 관점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도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자라고 이제 뭐 강제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종합적인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또 시군에서는 통합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좀 계속 권고를 해 나가고요. 또 하나는 결국에는 여기 이제 주간 사업 부처가 다 다르고 예산의 통로가 다르기 때문에 이 중간 지원 조직들 간의 협업이나 통합이 잘 안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 계속적으로 좀 통합적 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건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노력들을 해서 우리 마을 사업을 주체인 주민들이 행정에 의존하지 않고 주민들 스스로가 자생력을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나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마을 사업을 하면서 오랜 기간 관리 운영이 안 된 곳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가금이 저는 어떤 좀 정기 차원에서 페널티를 주고 또 잘하고 있는 것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은 인센티브를 좀 줘서 잘 안 되고 있는 곳이 동기부여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대한 생각 어떠십니까? 예, 뭐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그동안에 이제 마을 사업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산을 몇 년까지 지원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 투입되는 기간까지만 관리를 하고 그게 끝나버리면은 관심을 안 가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 주도성, 적극적인 그 주민 참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예산 투입 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사업의 계속성은 유지가 될 것이고 또 그러한 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중앙의 사업들 중에서 그러한 경우들도 간혹 있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 계속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권한대행님 사실 마을 사업이 시작되면 마을 주민들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장날처럼 막 북적거립니다. 그런데 마을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 책임과 관리, 운영 이런 거 해 나갈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것도 대책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는 그 주민 주도의 이제 운영과 사후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그냥 마중물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께서 같이 협업해서 마을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항구적인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주민 역량 강화 중요하고 그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전문가들의 조언과 협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중간 지원 조직이나 활동가의 보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에 덧붙이자면 각종 마을사업 공모사업을 위탁받아 실행하는 한국농어촌공사도 있고 어촌어항공단도 있고 도시재생사업 용역사 실제로 계획을 세우고 기본계획 세우고 해야 되는 그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5% 정도를 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5% 금액을 다 수행을 못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 5%가 적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하는 데서 제출 그 증빙 자료만 큰 비중을 두고 있어요. 제출 자료가 뭐냐면 설명을 하는데 사진, 그 다음에 인원 체크, 수, 횟수, 이 정량적 기준이죠. 그러니까 마을 사업을 하는 데서는 정량적 기준보다 정성적인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성적인 어떤 주민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정성적 지표 이것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리고 또 마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이게 키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을 사업을 선정되고 나서 주민들의 역량 강화할 것이 아니라 마을 사업 예비 계획 수립 이전에 주민들 역량 강화 사업 먼저 추진된다면 아마 지속적인 성장과 그다음에 성공할 수 있는 마을 사업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무사업 추진하기 전에 예비 마을 선정 시에 주민 역량 강화 교육 확인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거는 대표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뭐 다른 이제 시도의 사례들을 이렇게 보면 이러한 그 주민 역량 강화를 우선적으로 이제 해서 충분하게 준비를 하고 또 이제 주체들이 형성된 이후에 이제 했을 때 훨씬 더 효과도 좋고 지속성도 있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강화할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빨리 좀 만들어서 좀 시범적으로도 추진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의 도시나 농산어촌에 3조 3천억 가까운 여러 형태의 마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부서 간의 소통, 정보 공유, 마을 사업의 중복성 등에 대한 개선 방안과 내년에는 마을 공모 사업 줄이고 지금 진행 그러니까 이게 공모 형태로 되다 보니까 이게 예산을 따오지 않으면 또 우리 지역 사회의 나름대로 또 상대적인 그 박탈감 내지는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공모하는 부분들은 진행을 하고요. 빨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한 그 준비 단계, 그 스스로 이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의 뭐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좀 병행적으로 추진을 하고 몇 년 지나면 그러한 것들을 전제로 해서 그 다음 단계 공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연착륙하는 쪽으로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